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지금까지 토픽 책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토픽보다 더 재미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따라란! 한국어 한국문학 책입니다. 와! 이 한국어와 한국문학 책은요, 한국의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두 가지의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고전 시조,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이 시조와 시는 아주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작품을 외우기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고전 시조를 하나 읊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어버이 살아있을 때고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조선의 시인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버이 살아있을 때 정철. 어버이 살아있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도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시조의 구절은 아주 짧지만 이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버이 살아있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부모의 뜻을 우리가 어버이라고 해요. 섬기다는요, 신, 하늘에 계신 신이나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잘 모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하다는요, 사람의 마음이나 힘을 있는 그대로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문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받들어 모시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을 다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나간 후면 애달파도 어찌하리. 지나간 후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달파도 어찌하리. 애달프다는 마음이 안타깝고 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우리가 애달프다라고 해요. 어찌하다는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뜻이에요. 평생에 고쳐 못할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이것뿐이겠는가. 그래서 이 시조를 읊을 때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읊어야 해요. 자, 한국 현대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을 낭송해 볼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방금 낭송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요, 어려운 시어나 복잡한 문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예요. 자, 그럼 한 문단씩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어떤 꽃이 되었다. 이 꽃은요, 사랑, 관심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학생이 저에게 유진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면 내 이름을 기억을 하네? 라고 생각하고 되게 기뻐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랑 1년 공부했는데 제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는 건 나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준 것처럼 누군가도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문단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눈짓은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존재를 알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름으로써 의미가 없던 것들에 의미를 주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됨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점점 우리로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는 그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고전 시조와 현대 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때요?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이 한국의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한글파크 X 정쌤한국어가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와! 선생님이 방금 이 시를 읊은 것처럼, 시를 낭송한 것처럼 고전 시조인 어버이 살아계실 때 또는 현대 시인 꽃이라는 시를 녹음을 해서 정쌤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정확한 발음과 섬세한 감정을 담아서 낭송해 주신 세 분께는 따라란! 한국어 한국문학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와!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